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으로 바뀐 이래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만큼 농민조합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24는 후보자별 주요 공약을 기호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농민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으로 변경된 1988년 이후 가장 후보자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호순으로 후보자별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성희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농가 기본소득 체계 강화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등으로 안정된 농가 기본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뜯어고쳐 사전에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농축협과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등의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2번 강호동 후보입니다. 강 후보는 조합의 계열사 참여를 늘려서 중앙회 위주의 농협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회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선제를 추진하고 이사회에 조합장이 반수 이상 진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 무이자 자금 20조 원을 조성하고 유통손실보전금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회의 공약 이행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팀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호 3번 천호진 후보입니다. 천 후보는 농협 공동사업 활성화와 함께 청년 등 미래농군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농 간 지역 간 농협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상생 경영을 활성화하고 소득 경영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경영으로 농협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고령화 시대 농협의 사업으로 요양병원을 제안했습니다. 중앙회와 농축협이 거점별 중대형 요양병원을 함께 설립하고 농축협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호 4번 임명택 후보입니다. 임 후보는 농업인 전문 교육원을 설립해 농협이 교육의 주체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개혁을 최우선으로 해 농협이 귀농귀촌 등 각종 교육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농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를 경영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 미래경영연구소를 농협조사통계부로 되돌리고 여성조합원 지원부를 신설하는 등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스마트팜 수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협을 구현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기호 5번 문병환 후보입니다. 문 후보는 중앙회의 지도 지원 역량을 지역농축협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개 혁신과제, 35개 실천과제를 담은 735 공약을 제시했는데 7대 혁신과제로는 중앙회 지도 역량 지역농축협 투입, 그리고 경제사업 제1주의 경영, 판매사업 대혁신, 상호금융 새 지평으로 농축협 경영안정 도모, 농민과 농협의 권익 사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을 돌보는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 만들기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6번 김병국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NH농협금융지주의 지분 일부인 30%를 조합에 공개해 소유 통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농축협 관점에서 중앙회 경영을 혁신하고 중앙회장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경영 비전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축산경제대표 임기 연장 등으로 축산경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도농조합 간 격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호 7번 유남영 후보입니다. 유 후보는 조합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위적 합병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 직선제, 감사위원장은 대의원 직선제로 선출 방식을 바꾸고
계열사 임원의 전현직 조합장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농촌 현실을 고려해 합병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 상호 지원 기금을 2025년까지 20조 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촌 농협과 도시 농협의 협력을 토대로 도농 상생을 추구하는 농협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호 8번 여원구 후보입니다. 여 후보는 농가 수취값은 10% 올리고 농업 경영비는 10% 낮추는 텐텐 운동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농 판매와 관련한 사업 기능을 강화해 지역농축협이 조합원과 밀착되도록 하고 중앙회와 계열사를 농민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소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 고향세 도입 등 각종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호 9번 이주선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농축협의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판매 농협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를 농축협 지원 조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회를 농협, 축협, 원예농협, 인삼농협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앙회와 사업이 경합될 땐 농축협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 농촌형 농축협 800곳을 육성하고 이념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기호 10번 최덕규 후보입니다. 최 후보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위양하고 조합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여유 인력과 자금을 사업 활성화와 지역농축협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출신 부회장, 지역회장제를 신설해 조합장 중심의 중앙회 경영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회는 물론 경제지주와 계열사를 농축협의 농축산물 유통과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는 오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대의원 조합장 292명과 농협중앙회장 직무대행 1명 등 293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돼지 사육 재개와 생계 안정을 요구하는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걸기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정부의 재입식 허용이 늦어져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양돈 농민 수백 명이 참여한 총걸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도, 강원도 철원 등 5개 접경지역 양돈 농가에서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들이 주최한 총걸기 대회가 열린 겁니다. 접경지역 양돈 농민들은 집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자 지역별로 운영해온 비대위를 통합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각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고 지난달부터 재입식이 가능한 시기가 됐지만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ASF가 확인되고 있어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희생농가 비대위는 재입식이 늦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명확한 날짜를 비롯한 재입식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게 양돈 농가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당장 재입식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는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건데 로드맵조차도 아직도 발표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희생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입식에 늦어진 데 따른 휴업 손실과 이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멧돼지와 집돼지를 구분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것도 희생농가의 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없는 재입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생존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고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라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는 돼지를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습니다. 양돈 농민들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따랐지만 남은 건 정신적, 경제적 피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쌀 목표 가격의 결정이 미뤄지며 직불금 지급이 해를 넘기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농식품부가 조기 지급을 결정하며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20일부터 각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설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변동 직불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동 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10월부터 잉년 1월까지의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지급 단가는 80kg당 2,544원으로 총 1,114억 원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6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7만 1,000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해가 지나도록 농가에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쌀 목표 가격이 21만 4천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 직불금이 비로소 주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산 쌀의 농가 수치 금액은 80kg당 21만 91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확기 쌀값 19만 3,448원에 고정 직불금 14,925원과 변동 직불금 2,544원을 더한 값입니다. 지난해 농가 수치 금액 18만 2,990원에 비해 2만 7,927원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의 농가 수치 가격이 목표 가격 대비 98.6% 수준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못 나갔던 부분에 대한 조치이고요. 그다음에 설 전에 보통 다들 자금 수요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이렇게 조기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한편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은 이달 말까지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진 뒤 다음 달 중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매일 먹는 발효식품에는 건강에 좋은 유익균이 듬뿍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염분이 높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짠 된장이나 간장을 활용한 한식 밥상은 염분을 줄이면서 맛있게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염분 함량을 낮추고 풍미는 전통 된장의 맛 그대로를 살린 저염 된장을 개발해 상품화한 정재호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갈하게 줄을 선 항아리 속을 가득 메운 건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한식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입니다. 천여 개의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만 연간 만여 명. 네, 저희 아이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콩이나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이제 식생활도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씨집 종손인 정재호 대표는 종갓집 장맛을 알리기 위해 20년 전 농장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메주, 된장, 두부 등 전통식품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대표 농장 스타팜에 선정될 정도로 체험 농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장을 파는 것보다도 우리 전통의 문화를 계속 뭔가 만들어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전통장, 항아리, 그다음 그런 걸 개념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문화의 공간이죠. 전통 문화의 공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체험자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연결됩니다. 한 해 매출은 약 3억 원 정도. 60%는 제품 판매로
40%는 체험과 교육을 통한 수익입니다. 저희가 그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할 때는 다른 집하고 차별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직접 체험한 고객들이나 어린이들, 그 엄마 손잡고 다시 찾아와서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직접 체험하시는 어른들도 성인들도 내가 만들어 보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고 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해 사용하는 콩의 양만 해도 10톤이 넘는데요. 모두 인근 농가와 경남 일원에서 공수하는 순수 국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가장 특별한 재료는 씨앗장이라고도 불리는 종잣장. 새로 빚은 햇장에 100여 년 된 이 종잣장을 섞는 덧장 기법으로 장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맛은 깊어졌되 건강함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짠맛을 줄였습니다. 일반적인 된장은 염도가 16% 정도인 데 비해 정재호 대표가 개발한 저염된장은 12%. 비결은 저온 숙성에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1차 숙성을 한 후 다시 메주를 추가해 10도 내외의 저온 창고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하면 염도만 빠진 전통장이 완성됩니다. 장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데 바로 숙성되는 과정,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유해 물질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통장 맛을 널리 알리겠다는 정재호 대표의 일념은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표준화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지난 2016년엔 신지식 농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2년 전부터는 부부의 뒤를 이어 아들 정성훈 씨까지 귀농을 선택해 아버지의 전통장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고 SNS에서도 젊은 주부들 위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통장은 아들 정성훈 씨가 가세하면서 더 새로운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요즘 새로 개발 중인 제품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블루베리 간장. 이를 위해 직접 블루베리도 재배 중입니다. 정재호 대표는 이런 아들의 도전이 반갑기만 합니다. 할머니, 어머니를 거쳐서 완 공간이 제로서만 끝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들까지 연결되고 또 손자까지 연결되고 대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게 제 희망이죠. 정재호 대표 가족의 전통 장을 위한 열정, 4대를 이어온 종갓집 장맛은 도전을 거듭하며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전국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독림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소득 분야 재정 지원 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 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저장 건조 시설 등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한 농어민에게 지급됩니다. 임업인의 경우 2019년 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강소농 현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소농 현장 지원단은 7개의 경영기술 분야, 2개의 생산기술 분야 등 총 9개 분야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는 그룹 컨설팅과
청년 창업농들의 원활한 영농 정책을 위한 지속적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희망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농기원 강소농 현장 지원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 고령화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능한 미래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 영농 기반 임차 지원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로 청년 농민 유입 정착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